85일 만에 돌아온 개가 있습니다. 120km를 걸어온 이유 그건 약속이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한국에서 온 진돗개 한 마리가 보여준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근교에 사는 데이비드 윌슨입니다. 42살이고 IT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죠. 제 아내 제니퍼는 39살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제이크는 올해 10살이 됐어요. 활발하고 책임감도 강한 녀석이죠. 사실 우리 가족에게는 5년 동안이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이크가 5살 때까지 함께 살던 할아버지의 반려견 맥스를 잃은 후부터였어요. 맥스는 골든 리트리버 믹스였는데 정말 온순하고 영리한 개였습니다. 제이크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늘 곁에서 지켜주던 친구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맥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때 제이크가 받은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계속 맥스를 찾아 헤맸거든요. 제니퍼와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다시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제이크는 계속해서 개를 키우고 싶다고 했어요. 친구들 집에 놀러가서 강아지를 보면 항상 부러워했죠. 그럴 때마다 제니퍼와 저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또다시 이별의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흘러 제이크가 9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제니퍼가 온라인에서 동물보호단체 사이트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원래는 기부를 하려고 들어간 사이트였는데 거기서 한 장의 사진을 보게 된 거죠.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정말 아름다운 개가 있었어요. 흰색과 황갈색이 섞인 털에 쫑긋한 귀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특별했습니다. 슬프면서도 당당하고 지적인 눈빛이었거든요. 마치 오랜 세월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름은 하늘이었습니다. 영어로는 스카이라고 불렸죠. 3살 된 암컷이고 한국에서 온 구조견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견종은 진돗개라고 했는데 솔직히 저희는 진돗개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예쁘고 특별해 보이는 게 정도로만 생각했죠. 제니퍼가 하늘이 사진을 보여주자 제이크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리고는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이 개는 달라 보여. 정말 똑똑해 보여.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다시 반려동물을 키울 준비가 되었는지 말이에요. 제이크도 이제 10살이니까 충분히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이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늘이는 한국의 한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호소에 오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다만 길을 헤매다가 구조됐다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보호소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하늘이는 정말 특별한 개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경계했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절대 배신하지 않는 성격이라고 했어요. 국제 구조견 입양 프로그램을 통해 하늘이가 미국으로 오기까지는 무려 8달이나 걸렸습니다. 검역도 받아야 하고 각종 서류 준비도 해야 했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 저희 가족은 정말 간절히 기다렸어요. 제이크는 하늘이 사진을 자기 방 벽에 붙여놓고 매일 밤 인사를 했습니다. 하늘아, 빨리 와. 나 기다리고 있어. 입양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귀한 개를 입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진돗개가 얼마나 특별한 개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예쁜 한국개 정도로만 생각했죠. 드디어 하늘이가 도착하는 날이 왔습니다. 오스틴 공항에서 하늘이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해요. 긴 비행과 낯선 환경 때문에 하늘이는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경계심이 강했어요. 저희가 다가가도 몸을 움츠리며 뒤로 물러서곤 했거든요. 하지만 제이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자 하늘이가 천천히 냄새를 맡더니 살짝 핥았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될 거라고요. 제이크의 얼굴에 번진 환한 미소를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집으로 데려온 첫 한 달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는 집 한 구석에만 있으려고 했고 산책도 거부했거든요. 낯선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제니퍼와 저는 걱정이 많았어요. 혹시 적응을 못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제이크는 달랐습니다. 매일 하늘이 옆에 앉아서 책을 읽어주고 자신의 하루 일과를 들려줬어요. 하늘아,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너는 어때? 심심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하늘이는 처음엔 반응이 없었지만 점점 제이크 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달이 되자 놀라운 변화가 보였습니다. 하늘이가 가족들 앞에서 꼬리를 살짝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이크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현관까지 마중 나오기도 했죠. 작은 변화였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세 번째 달에 하늘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저를 깨우고 제니퍼가 요리할 때는 부엌에서 지켜보고 제이크와는 뒷마당에서 공놀이를 했습니다. 특히 제이크와의 유대감은 정말 특별했죠. 제이크가 어디를 가든 하늘이가 따라다녔거든요. 마치 자신이 제이크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는 것 같았어요. 네 번째 달부터는 산책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집 앞만 걸었는데 점점 거리를 늘려갔죠. 하늘이는 산책할 때도 독특했어요. 다른 개들처럼 여기저기 냄새 맡으며 돌아다니지 않고 항상 가족들 옆에 붙어서 걸었거든요. 마치 호위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섯 번째 달이 되자 하늘이는 이제 완전한 가족 구성원이 됐습니다. 저녁에는 제이크 침대 옆에서 잠들고 아침에는 온 가족을 깨우는 알람 역할도 했어요. 이웃들도 하늘이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얌전하고 예의 바른 개라고들 했거든요. 여섯 번째 달이 되었을 때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하늘이는 가족의 일상에 완전히 녹아들었고 저희도 하늘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게 됐죠. 특히 제이크는 하늘이를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이는 내 말을 다 알아들어라고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진 건 지난해 가을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저희는 가족 캠핑을 계획했어요. 오스틴에서 120km 떨어진 빅밴드 국립공원으로 2박 3일 캠핑 여행을 가기로 한 거죠. 하늘이도 처음 가는 캠핑이라서 모두 들떠 있었습니다. 제이크는 며칠 전부터 하늘이에게 캠핑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늘아, 우리 캠핑 가는 거야. 넓은 자연에서 같이 뛰어놀 수 있어. 하늘이도 제이크의 설렘을 느꼈는지 평소보다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제이크 주변을 맴도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오후에 국립공원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이는 처음 보는 광활한 자연에 신기해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평소 성격대로 가족들 곁을 떠나지 않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텐트를 치고 캠프파이어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하늘이는 계속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첫날 저녁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캠프파이어를 피우고 마시멜로우를 구워 먹으며 가족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하늘이는 제이크 옆에 조용히 앉아서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평온해 보여서 저는 이런 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날씨가 변했어요. 오후까지만 해도 맑았는데 밤 10시쯤부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지어 굵은 빗방울들이 떨어지더니 순식간에 폭우로 변했어요. 바람도 거세게 불기 시작했고요. 제니퍼와 저는 서둘러 텐트를 정리하고 제이크와 하늘이를 텐트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하늘이는 평소에 비 오는 날을 그리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계속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때 갑자기 하늘을 가르는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귀청이 터질 듯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하늘이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온몸을 떨면서 텐트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아, 괜찮아. 우리가 여기 있잖아. 제이크가 하늘이를 안으려고 했지만 하늘이는 너무 놀란 상태였어요. 두 번째 천둥 소리가 울리자 하늘이는 아예 정신을 잃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갑자기 텐트 입구를 뚫고 밖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하늘아. 제이크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늘이는 어둠과 폭우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즉시 손전등을 들고 뛰쳐나갔지만 하늘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폭우 때문에 시야도 거의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제이크는 울면서 계속 하늘이 이름을 불렀어요. 하늘아, 하늘아, 돌아와. 제니퍼는 제이크를 달래면서도 걱정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역시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넓은 국립공원에서 개가 사라진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밤새 비는 계속 내렸고 저희는 1시간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이크는 텐트 입구에 앉아서 계속 하늘이를 기다렸어요. 하늘이가 돌아올 거야. 하늘이는 약속을 지키는 개야. 제이크의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더욱 아팠습니다. 다음날 아침 비가 그치자마자 저희는 본격적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국립공원 레인저들에게도 신고했고 다른 캠핑객들도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어요. 하지만 빅밴드 국립공원은 정말 넓었습니다.
무려 3,0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거대한 면적이었거든요. 하늘이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이크는 계속 하늘이 이름을 부르며 공원 곳곳을 다녔습니다. 하늘아, 하늘아. 목이 쉴 때까지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레인저들은 야생동물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코요테나 산사자 같은 위험한 동물들이 살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걱정이 됐습니다. 이틀 동안 샅샅이 찾아봤지만 하늘이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다른 캠핑객들도 하늘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제이크는 점점 지쳐갔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늘이는 분명히 살아있어. 우리를 찾고 있을 거야. 결국 예정된 캠핑 일정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이크는 차에 타기를 거부했어요. 하늘이가 돌아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가? 제이크의 눈물을 보니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공원에 머물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후 저희는 체계적인 수색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실종 신고를 했어요. 경찰서와 동물보호소들의 하늘이의 사진과 특징을 알렸고 근처 동물병원들에도 연락했습니다. 혹시 다친 채로 발견될지도 모르니까요. 포스터도 만들었습니다. 하늘이의 사진과 함께 가족을 찾습니다. 라는 문구를 넣고 저희 연락처도 적었어요. 빅밴드 공원 주변은 물론이고 오스틴 시내 곳곳에도 붙였습니다. 이웃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다들 하늘이를 좋아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소식은 없었습니다.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다 다른 개들이었어요. 그래도 저희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른 지역까지 가며 하늘이를 찾았죠. 제이크는 학교에 가서도 집중하지 못했어요. 2주일째가 되자 제이크는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친구들이 괜찮냐고 물어봐도 대답하기 힘들어했어요. 집에 와서는 계속 창문을 보며 하늘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아서 제니퍼와 저는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3주일째가 되자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3주일이나 지났는데 소식이 없으면 희망이 없다는 거였죠. 심지어 가족들 중에서도 새로운 강아지를 키우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이크는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하늘이는 약속을 지키는 개야. 분명히 우리를 찾아서 돌아올 거야. 제이크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다시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하늘이를 포기하지 않기로 말이죠. 한 달이 지났을 때 사실 제니퍼와 저도 마음속으로는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거든요. 하지만 제이크 앞에서는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는 척했습니다. 제이크만큼은 끝까지 믿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6주일째가 되자 이제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늘이를 찾으러 다니는 것도 지쳤고 마음도 너무 아팠어요. 그래도 매일 저녁에는 현관문을 열어두고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하늘이가 돌아올까 봐서 말이죠. 50일째가 되었을 때 주변에서는 이제 새로운 강아지를 키우라고 권했습니다. 제이크도 너무 힘들어하니까 다른 관심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였죠. 친척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만 포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지만 제이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하늘이가 돌아올 거야. 하늘이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제이크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신에 차 보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기특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거든요. 60일째가 지나고 70일째가 지나도 하늘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했어요. 심지어 동물보호소 직원도 이런 경우 개가 돌아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이크만은 여전히 믿고 있었어요. 제이크는 매일 밤 하늘이에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아, 어디에 있든지 괜찮아.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돌아와. 그리고는 하늘이 밥그릇을 그대로 놔두고 물도 채워뒀어요. 하늘이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말이죠. 80일째가 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제이크가 평소보다 더 오래 현관에 앉아 있더라고요. 아빠, 하늘이가 곧 올 것 같아. 느낌이 와. 제이크의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85일째 되는 날 새벽 6시쯤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생소한 번호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는데 상대방의 첫마디가 저를 완전히 깨웠어요. 혹시 하늘이라는 개를 잃어버리셨나요?
저는 잠에서 깬 정신으로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 주인은 오스틴 남쪽 40km 지점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어젯밤 늦게 저희 농장에게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너무 말라서 거의 쓰러져가는 상태였는데 목걸이를 보니 연락처가 적혀 있더라고요. 농장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건 이 개가 계속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어디론가 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하늘이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온 가족을 깨웠습니다. 하늘이를 찾았어. 하늘이가 살아있어. 제니퍼와 제이크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특히 제이크는 내가 말했잖아. 하늘이는 약속을 지키는 개라고. 라며 소리쳤습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차를 타고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정말 하늘이일까? 과연 어떤 상태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휩쓸었습니다. 제이크는 차 안에서 계속 빨리빨리를 외쳤어요. 40분을 달려서 농장에 도착했을 때 저희 가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늘이가 너무 많이 말라 있었거든요. 털도 엉성하고 눈도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늘이었습니다. 그 특유의 눈빛과 귀 모양을 보니 틀림없었어요. 하늘아. 제이크가 달려가서 부르자 하늘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힘없이 꼬리를 흔들었어요. 제이크는 하늘이를 안으며 울었고 하늘이도 제이크 품에서 조용히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정말 눈물 나는 재회였어요. 농장 주인이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이 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발견했을 때 방향을 보니 여러분 마을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희 가족은 깨달았습니다. 하늘이가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다는 걸 말이죠. 농장주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어젯밤에 처음 봤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깊은 시골까지 어떻게 온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이 개는 계속 북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갈 곳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120km라는 엄청난 거리를 85일 동안 집을 향해 걸어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늘이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발가락 여러 곳에 상처가 있었고 발톱도 많이 닳아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길을 걸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몸무게도 원래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하늘이는 제이크를 보며 꼬리를 흔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정말 고생 많았구나. 이제 괜찮아. 집에 가자. 제이크가 하늘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늘이는 제이크의 손길을 느끼며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힘없이 고개를 제이크 품에 기댔어요. 농장 주인께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급히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의사는 하늘이를 보자마자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상태로 살아있을 수 있죠?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 상태였지만 회복 가능하다는 거였죠. 수의사는 하늘이의 발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 개는 정말 오랜 거리를 걸었네요. 발가락 상처를 보니 최소한 수십 킬로미터는 걸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감염 없이 이 정도 상태를 유지한 게 신기해요. 며칠만 푹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요. 집에 데려온 하늘이는 정말 다른 개 같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조용해졌고 가족들을 더 꼭 붙어서 따라다녔어요. 특히 제이크와는 한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죠. 마치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는 듯이 말이에요. 화장실에 갈 때도 제이크를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첫날 밤 하늘이는 제이크 침대 바로 옆에서 잠들었어요. 평소에도 제이크 방에서 잤지만 이번에는 정말 바짝 붙어서 잤습니다. 중간에 깨어서 제이크가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어요. 85일 동안의 분리가 하늘이에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하늘이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물도 많이 마시고 사료도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이크는 하늘이가 먹을 때마다 옆에서 격려해줬어요. 하늘아 많이 먹어. 이제 안전해. 하늘이도 제이크의 목소리를 들으며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부터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털도 윤기가 나기 시작했고 눈빛도 예전처럼 또렷해졌어요. 하지만 예전과 확실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훨씬 더 애정 표현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가족들 곁에서 더 많이 꼬리를 흔들고 더 많이 스킨십을 했어요.
일주일 후 하늘이는 거의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들과 떨어지는 걸 무서워했어요. 잠깐이라도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며 가족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85일간의 경험이 하늘이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해준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저희 가족은 하늘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가 도대체 어떤 개인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120km를 걸어서 집을 찾아올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인터넷으로 진돗개에 대해 알아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 제호라는 것부터 신기했어요. 천연기념물이라는 건 나라에서 보호하는 정말 소중한 동물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런 개가 저희 집에 있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진돗개의 특성이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정말 엄청나다는 거였어요. 한번 주인으로 인정하면 절대 배신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인을 찾아간다는 거였죠. 바로 하늘이가 보여준 행동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하늘이가 그토록 긴 여행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말이죠. 진돗개의 귀소 본능도 정말 유명했습니다.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집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한국에서도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집을 찾아온 진돗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하늘이가 한 일이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였죠. 진돗개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진돗개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한번 정한 주인에게는 절대적으로 충성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늘이가 처음에 저희에게 경계심을 보였던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가족으로 받아들인 후에는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거였죠. 한국 사람들에게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충성과 의리의 상징이었거든요. 어려울 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인을 지키는 동물이라고 했어요. 한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담고 있는 존재였던 거죠. 저희 가족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늘이가 단순히 예쁜 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몇천 년 동안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특별한 역사를 가진 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라도 집을 찾아온 거였어요. 하늘이에게는 저희 가족이 진짜 가족이었고 그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진돗개가 뭔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그냥 아시아의 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늘이를 통해서 한국을 알게 됐습니다. 진돗개라는 게 어떻게 생겨났는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가족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도 알게 됐어요. 하늘이가 120km를 걸어온 건 단순히 개의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인들의 정신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족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게 바로 한국인의 마음이고 진돗개의 마음이었던 거죠. 이제 저는 하늘이를 볼 때마다 한국을 생각합니다. 그 작지만 강한 나라, 의리와 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말이에요. 하늘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한국의 정신을 담고 있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늘이를 보는 시각도 달라졌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생겼습니다. 제이크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제니퍼와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 말고도 한국에는 정말 많은 특별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특히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바로 하늘이가 보여준 그 마음과 똑같았거든요. 하늘이는 이제 완전히 다른 개가 됐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가족과 가까워졌고 더 많은 애정을 보여줬어요. 85일 동안의 여행이 하늘이에게도 큰 변화를 준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제이크와의 관계는 정말 특별해졌어요. 제이크가 어디를 가든 하늘이가 따라다녔고 제이크도 하늘이 없이는 못 지냈거든요. 산책할 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걷기만 했는데 이제는 하늘이가 길을 기억하려는 것 같았어요. 여기저기 냄새도 맡고 주변을 살피기도 했죠. 혹시 또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저희 가족 자체였습니다. 하늘이를 통해서 저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걸 하늘이가 보여준 거였어요. 120km라는 엄청난 거리, 85일이라는 긴 시간을 견디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하늘이의 마음 말이죠. 이웃들도 하늘이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였죠.
하지만 저희 가족은 알았어요. 하늘이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는 걸, 한국의 정신을 담고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걸 말이에요. 제이크는 이제 한국어 공부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안녕 하늘아라고 한국말로 인사하면 하늘이가 더 반응을 잘한다고 믿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하늘이가 한국말을 들으면 귀를 쫑긋 세우며 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니퍼와 저는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이의 고향을 직접 보고 싶다는 거죠. 진돗개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한국 사람들이 개를 어떻게 대하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같은 특별한 개를 기르는 민족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어요. 하늘이가 우리에게 온 건 정말 기적이야. 제니퍼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이를 입양하지 않았다면 이런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없었을 거고, 한국에 대해서도 몰랐을 거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늘이 덕분에 저희 삶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하늘이의 이야기는 동네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신문에도 실렸고 지역 방송에도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진돗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덕분에 다른 한국 구조견들도 입양 기회가 많아졌다고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희에게 물어봅니다. 하늘이가 또 도망갈까봐 걱정되지 않아요? 그럼 제이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해요. 하늘이는 절대 안 도망가요. 하늘이는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걸 알거든요. 정말 그래요. 하늘이는 이제 절대 멀리 가지 않습니다. 산책할 때도 항상 가족들 곁에 있고 혼자 두면 불안해해요. 85일간의 여행이 하늘이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것 같아요. 가끔 하늘이를 보면서 저희는 생각해 봅니다. 저 작은 몸으로 어떻게 그 먼 거리를 걸었을까 하고요. 비도 맞고 추위도 견디고 배고픔도 참으면서 오직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 하나로 말이에요. 그리고 깨달아요. 그게 바로 한국인의 정신이라는 걸 말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족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진돗개에게도 흐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 하늘이는 저희 가족의 자랑이에요. 동네에서도 유명하고 온라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늘이의 이야기를 좋아해요. 하지만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늘이가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거입니다. 매일 아침 하늘이가 꼬리를 흔들며 인사할 때, 매일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산책할 때, 매일 밤 하늘이가 제이크 곁에서 잠들 때,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저희에게는 가장 소중해요. 하늘이를 통해서 저희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가족이 함께 있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됐어요. 진돗개 같은 특별한 개를 기르는 민족, 의리와 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한국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120km의 사랑, 85일간의 약속, 하늘이가 보여준 건 단순한 동물의 본능이 아니었어요. 그건 한국인의 정신이었고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 하늘이의 마음에서,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서 말이죠.